이제는 어느 브랜드가 뜰까를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맞춘다 하더라도 그 유행이 빨리 끝나버리는데요. 제가 세어봤는데 두쫑쿠가 115일 동안 유행하고 사그라들었거든요.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ODM들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나 유통기관 오리나입니다. 골드러시 때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막 열심히 캔 사람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K뷰티가 딱 그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느 브랜드가 뜰까를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그 유행이 빨리 끝나버리는데요. 제가 세어봤는데 두쫑쿠가 115일 동안 유행하고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유행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ODM들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먼저 ODM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ODM은 쉽게 말해서 화장품을 대신 기획하고 만들어주는 제조사입니다. 반도체로 치면은 TSMC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랜드가 아이디어와 설계도를 주면 실제로 만드는 거는 ODM이 제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인디 브랜드,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뜨는 K뷰티 브랜드들, 이들 상당수가 자기 공장이 없는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빨리빨리 승부하고 대신 생산은 ODM한테 맡기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브랜드 하나에 투자하면 그 브랜드가 흥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ODM은 A 브랜드가 뜨든 B 브랜드가 뜨든 심지어 유행이 바뀌어도 누군가는 그 회사의 제품을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TSMC도 뭐 엔비디아가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결국 다 만들어주면서 최근 AI 붐의 수혜를 크게 받았잖아요. 화장품 ODM도 똑같습니다. 굳이 어떤 브랜드가 뜰지 맞힐 필요가 없이 K뷰티 붐 전체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뷰티 붐 사이클에 올라타는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가 ODM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뷰티 그러면은 좋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 숫자로 딱 두 가지 확인해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 금액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70억 달러 기록하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반짝이 아니라는 건데요. 2024년부터 해서 10개 분기 연속으로 거의 2년 반 내내 두 자릿수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라고 보기보다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숫자가 느는 것보다 어떻게 느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번 K뷰티 사이클의 진짜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화장품주 하면은 늘 이제 따라 붙었던 꼬리표가 중국이었고, 뭐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사갔고, 그리고 또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화장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상반기 46.5%였는데 올해는 14.4%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든 건데요. 이 자리를 채운 게 바로 미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는데, 사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따로 있어요. 미국이 반짝 1위가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중국 의존도를 해소한다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이 서구권에서 K뷰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뭐가 잘 팔리고 있느냐? 이번 상반기 수출 데이터로 보면은 효능형 스킨케어 쪽이 좋았었고요. 시장도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 향으로 나간 수출 금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케어 제품들도 그 다음 성장 주자로 또 주목하고 있는 카테고리고요. 그래서 개별 회사로 좁혀보면 국내 양대 ODM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한국콜마도 기존 추정치 대비 좀 상회하는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포인트는 국내 법인입니다. 국내 법인 성장률이 20% 넘는 수준 예상하고 있는데, 원래 국내 법인 쪽 그리고 스킨케어 쪽의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으로는 한 10에서 11% 정도 나오는 게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마진이 좋은 선크림 성수기이고 인디 브랜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국내 법인 수익성 15% 넘는 수준까지 기록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늘고 제품 믹스도 좋아지니까 수익성이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도 국내 법인은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미국 법인의 흑자 전환 가능성인데요. 그동안 적자였던 이 미국 법인 사업이 50% 넘게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저희 추정치 대비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덕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법인이 쭉 적자였는데 미국 서부 영업소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기반으로 좀 활동하는 그런 인디 브랜드들 대상으로 영업했던 게 잘 성과를 보여주면서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면은 수출이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런 부분들이 기저로 작용해서 앞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 관세나 무역 환경 변화 같은 그런 변수들도 사실 K뷰티 수출에는 항상 붙어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3분기 화장품의 비수기다 보니까 좀 실적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 다만 과거랑 달리 품목을 좀 다변화하면서 이런 계절성을 조금씩은 완화하려고 하는 ODM들의 노력들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장품 업종은 수출 위주, 서구권 위주로 확장이 좀 새롭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효능이 좀 체감이 되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마 화장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헤어케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색조처럼 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성장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선케어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 위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브랜드 하나를 보는 대신 그 모든 브랜드의 곡괭이를 파는 회사를 보는 것, 그게 저희가 K뷰티 상승 사이클에서 ODM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